그 중간 선거 이야기를 좀 하셔가지고 네. 11월 8일이죠. 딱 네. 이제 한 달 정도 남았어요. 예. 근데 이게 저도 예전에 많이 들었습니다만 항상 네. 뭐 미국의 중간 선거가 있는 해에는 증시가 좋았다. 이런 이야기들. 한 거의 80% 이상 좋았어요. 네. 근데 올해는 그 나머지 20%잖아요. 좀 그 현지에서 이 중간 선거랑 뭐 이것도 막 판세 분석하지 않습니까? 예. 막 그게 또 시장에 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예. 좀 어떻게 보시는지. 바이든이 큰 잘못을 안 했으면은 그냥 무난히 이겼을 수도 있는데. 예. 근데 지금은 저희 생각은 며칠의 어떤 volatility, 이 volatile 할 수가 있거든요. 며칠 정도. 약간 변동. 예, 변동성이 커지겠지만 그 이유는 회복 장세가 무게 중심을 저는 더 보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 틀릴 수도 있습니다. 예. 그렇죠. 뭐 신이 아닌 이상. 그러니까 제가 뭐 틀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도 저는 지금까지의 사실 작년에서는 비교할 바는 아니지만 네. 그 조정을 이미 심하게 받았어요. 30 몇 프로. S&P 500, 라지 캡, 구글 완전히 받았거든요. 30% 이상 빠져 3분의 1이 꺼진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사실 뭐 페이스북이나 이런 것 그 이상으로 빠졌고, 그렇죠. 아크 같은 거는 80%나 빠졌거든요. 아크 인베스트먼트. 예. 그렇게 조정을 많이 받고 또 2차로 받았잖아요. 사실 매도 먼저 맞은 상황이거든요. 실제로 뭔가 크게 하나 고란 데가 터질 것 같으면은 네. 지금까지 시장이 핫해야 돼요. 예, 깨지지 않고. 그러니까 자체 그 정화 작용이 작동을 한다는 얘기거든요. 네. 항상 무슨 2008년 금융위기 왔을 때도 이게 너무 핫한 거예요, 모든 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 중앙금리 공격적 올리고 막 매 때리고 이제 잘못하면 가서 손바닥 맞고 이런 시장이 아니거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계속 잘한다. 예, 잘한다, 뭐 이러다가 해라. 다 하고 뭐 다 빌려가지고 집어넣고 막 그런데 지금 그런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너무 여러분들이 또 폭락장이 올 것인가라고 하는 부정적인 시각의 투자자들도 있지만 저는 70%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60-70%는 좀 차이가 있겠지만 연말까지 회복장 내지 회복장이라면 4,000선 에서 그다음에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은 오히려 4,800까지도 갈 수 있다. 그거는 조금 심화된 이제 10% 이상 더 올라가겠다. 근데 제 생각에는 4,000에서 4,800이 될 가능성이 크다. 연말 즈음 되면 예. S&P 500 기준으로. 예. 항상 크리스마스 랠리가 기대가 되는 거죠. 만약에 좀 그랬으면 좋겠네요. 조정을 2번 이상 받았습니다. 저희가 이미. 예. 맞을 매는 다 맞았고. 예. 맞을 그 악재 같은 것도 다 반영이 되어 있는 지수고. 그렇죠. 뭐 성장주 이런 거 여러분들 가지고 계시는 거 7-80% 빠졌잖아요. 예, 많죠. 어떤 거는 90%씩 빠진 게 있으니까. 뭘 바랍니까? 포드라는 회사가, 진짜 회사가. 예, 포드가 4불까지 내려갔었어요. 예. 주당. 지금은 10몇 불이지만. 예. 포드가 아무리 사실 4불짜리라는 것도 4불짜리는 페니 스탁입니다. 네. 팬데믹 때 얘기가 팬데믹 4-5개월 전이에요. 그래 4-5개월 전에. 지금 이제 11불로 올라왔죠. 예를 들면 전통적인 기업들이 그 정도는 아닙니다. 네. 자동차 얘기 뭐 포드 얘기 나와가지고 그런데 예. 테슬라 얘기 좀 여쭤봐야겠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그 서학개미들이 제일 사랑하는 종목이 테슬라 아니겠습니까? 근데 테슬라가 최근에 좀 주가가 많이 좋지를 않아요. 물론 이제 시장 전반적으로 다 안 좋으니까 그런 것도 당연히 영향이 있겠습니다만 뭐 AI 데이도 했고 뭐 그런데도 주가는 이렇게 비실비실 흘러내려가는 원인이나 이런 거 좀 어떻게 분석하세요? 글쎄 뭐 저의 분석이 일단은 처음에 테슬라를 부정적으로 봤던 투자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최초로 제가 했을 때. 그러세요? 언제쯤부터요? 재작년인가? 그래서 굉장히 저희는 부정적으로 봤어요. 뭐 이유를 좀 간단히 뭐 지금은 조금 긍정적으로 봅니다. 그래요? 바뀌었어요? 왜냐하면 너무 잘하니까. 그런 말이 있죠. 남산에 사는 사람들은 남산에 안 사는 사람보다 잘 남산을 안 갑니다. 그렇죠. 가까이 살면. 아니까. 네네네. 어디 뭐가 다 알잖아요. 그렇죠. 안 가봐도. 주위 사람들 다 남산에 올라갔다니까. 우리 동네에 메가 팩토리라고 세웠는데 차를 비가 오거나 바람이 부나 텐트 치놓고 만들고 있어요. 네. 현대 기아 저는 한번 이렇게 가보면은 얼마나 깨끗합니까? 이렇게 밑에다가 뭐 그렇잖아요. 저 컴퓨터 이렇게 해가지고 있고 깔끔하게 잘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스팔트 아시죠? 미국의 큰 공장 같은 데 가면은 그 주차장이 있어요. 거기다가 임시 천막에 차를 쭉 대놓고 파트 하나씩 붙이고 앉아 있는 거예요.
테슬라가요? 제가 그런 걸 봤으니까. 테슬라가요? 예. 아 그래요? 이게 뭐 구멍가게도 아니고 뭐야? 이게 이렇게 지금 된 거예요? 얘네들 장난치. 저는 이제 차에 대해서 진심이 있어요. 네. 퍼포먼스 좋아하고 아, 차를 좋아합니다. 제가. 전통적인 내연기관차. 예, 저는 뭐 네네. 많이 자주 바꾸진 않지만 네. 제가 좋아하는 딱 그런 게 있어요. 퍼포먼스인데 이 차를 보면은 그냥 맞지도 않고 단차라고 하죠. 네. 단차라고 이제 네. 여기는 이렇게 넓고 여기는 이렇게 좁고 이걸 어떻게 타고 다니라는 거야. 뭐 저는 그런 이게 차로 봤거든요. 네. 접근 방법이 그렇잖아요. 차 아니에요. 그렇죠. 처음엔 다들 사실- 차로 갔다가 아니 저는 차로 봤어요. 지금도 차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테슬라를 10년 가지고 있을 생각은 없어요. 지금 제가 5% 정도 가지고 있는데 네. 아 비중이요? 예. 그러면 많은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저희 5%면. 5%. 네네네. 5%는 이제 왜냐하면 이제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지금 주가에 앞사이드가 더 있다고 저는 평가를 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제가 굉장히 부정적으로 봤어요. 지금 바뀌어 있지만 왜냐하면 저희가 미국에서 오래 살다 보면 냉장고, 세탁기 커뮤니티라거든요. 네. 전자제품. 이제 내구재라고 우리는 예, 표현을 처음에는 개발했을 때 60년대에서 모든 집이 TV 다 깔았어요. 칼라 TV 쫙 다 깔았습니다. 네, 네. 근데 가격이 전부 다 쭉 떨어지는 거예요. 그다음부터 모든 내구재들은 올라갔다 푹 떨어집니다. 또 그러면서 대중화가 되고요. 대중화가 됐다는 얘기는 가격 경쟁이 떨어진다는 네. 얘기거든요. 아, 네. 모든 차들이 전기차가 돼요. 네. 그러면 테슬라는 전기차가 아닌가요? 노 할 수가 없어요. 물론 비즈니스 자체가 리차징, 그다음에 에너지 스토리지 이런 것들 네. 다양화돼 있어요. 네. 그다음에 AI 뭐 여러 가지로 있는데 사실 뜯어보면 사실 내년에는 네. 약 지금보다 매출이 40-50% 늘어나는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근데 단 중요한 것은 이게 과연 하이텍 또는 이노베이션을 지속적으로 뭐 할 것이냐 그거는 제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저는 테슬라에 대해서 판단을 틀린 사람이라 처음에 예측할 수 있는 자격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저는 테스가 아니라도 뭐 이래서 뭐 페이스북을 뭐 27불에 샀으니까요. 네. 뭐 네. 초창기에. 네. 아, 초창기에. 예, 초창기에 뭐 이제 다른 데서도 돈을 벌어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꼭 네. 테슬라가 아니더라도 뭐 문제는 없지만 한국 분들이 워낙 테슬라를 좋아하시고 저도 뭐 좋다 싫다가 아니라 돈이 됩니다. 당분간은. 그게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내년에는 돈이 되는 게 좋은 거죠. 돈이 됩니다. 그러니까 팔라는 게 아니라 저도 5% 가지고 있어요. 2-3% 했다 또 5% 올리고 그래서 좀 괜찮은데 지금 테슬라의 문제는 정치적인 부분이 좀 큰 것 같아요. 이제 차이나에서 오는 이제 바이든 정부잖아요. 네. EV 좋아하고 친환경 좋아하고 친서민 좋아하고 아이들 좋아하고 근데 휴먼 트래피킹에 걸렸어요. 뭐가 걸렸냐면은 중국의 일부 공장에서 아이들을 쓴다. 그러니까 불법 노동 같은. 불법 노동. 그러니까 아이들이라면 이제 한국말로 좀 이렇게 좀 좋은 편이 미성년자를 쓴다. 특히 리튬 이온 배터리를 만들 때 아이들을 많이 쓴다라는 비판이 있어요. 인권 문제. 그렇죠. 인권 문제 중에 미국의 휴먼 트래피킹 로가 있어요. 굉장히 강력한 로입니다. 그렇죠. 그게 이제 뭐 다음으로 강력하냐면은 테러법. 테러법. 테러 다음으로 민감한 게 인권. 그다음에 휴먼 트래피킹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중국제 배터리 있잖아요. 배터리로 해요 그냥 막 계속 그래서 배터리가 들어간 거지 않느냐에 대한 어떤 위기. 두 번째는 이제 트위터를 인수하면서 인수합병 회사는 프리미엄을 붙이는데 인수를 하는 업체는 캐시를 사야 되잖아요. 주당 54불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큰 작은 돈은 아닙니다. 머스크가. 그거를 살지 않을지 아직도 모르겠어요 또. 뭐 지금 또 안 산다 했다 다시 또 산다고 하는 모르겠어요. 거기까지 와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앨런 머스크는 제가 미국에서 대학을 그러니까 학교를 다녔었잖아요. 다니고 보면은 전형적인 왕따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어릴 때 왕따였더라고요. 미국에서 이제 옛날에는 좀 말도 더듬고 뭐 이민 하고 맨날 또 집에 가면 하늘 보고 있고 그러니까 애가 잘 돼서 지금 뭐 일론 머스크 세계 최고 부자. 욕을 하는 게 아니라 어릴 때 왕따였어요. 저희 같이 이제 좀 보수적이고 보는 시각들이 좀 있잖아요. 다르죠. 좀 다르죠. 약간 너무 다르기 때문에 또
특성이 여러분한테는 큰 도움을 그렇죠. 준 거고. 그래서 또 어떻게 보면 성공한 걸 수도 그래서 있고. 성공한 거죠. 예. 실리콘밸리는 좀 오픈돼 있는 시장에서 여러 다양한 그렇죠. 데서 이제 실력을 인정받아서 천재거든요. 네, 일반 저같이 이제 정상적인 사람을 보면은 이 판단하는 기준이 조금 사실 이해를 못하니까 제 머리로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뭐 이러면은 괴짜죠, 괴짜. 그렇죠, 괴짜인데 근데 이런 게 싫은 거죠. 저는 이제 기독교 교인이잖아요. 네, 네. 출리찬인데 네. 퍼블릭 장소에서 마리화나를 피면서 기업을 까고 이런 거는 좀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트위터를 깔 수는 있어요. 이런 거 트위터를 인수하는 것도 아주 단순한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 사람은 돈이 아니거든요. 자기가 소유한 게 없으니까 집도 소유한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정상이 아닐 가능성이 커요. 대신 왜냐하면은 트위터가 한참 잘 나갈 때 네. 트럼프가 대통령일 때 네, 네. 트럼프가 굉장히 그 스파이시한 굉장히 공격적인 바이폴라라고 그러죠. 막 모독을 하고 이런 거 트위터에 많이 올렸어요. 그렇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트위터에 많이 올렸거든요. 그래서 트위터 저 CEO가 블락을 시켰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일론 머스크는 굉장한 비판을 합니다. 야, 너는 표현의 자유, 프리 스피치야. 그 사람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 아니냐. 너네들. 그럼 뭐 내가 확 사버릴 거야. 이런 식으로 얘기했어요. 그게 그 이유가 돼서 살 수도 있는 거죠. 그게 현실이 되는 거죠 이제. 아니 살지 안 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럼 뭐 일단 그 양반은 이제 잔금 치러봐야 알아. 예. 그러니까 하여튼 테슬라를 통해서 여러분이 돈을 버시는 것은 굿뉴스인 거죠. 예. 그렇죠. 뭐로 가도 뭐로 가도 돈만 벌면 되니까. 근데 매출은 내년에도 지금 폭발적으로 증가한 거는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동차 생산 뭐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당연히 이제 내년에 매출 증가율이 이제 기대가 된다라는 말씀이신데 약간 저는 그거는 좀 아쉽게 생각이 되더라고요. 한 작년 재작년 정도만 하더라도 테슬라 그러면 혁신 기업 그러니까 자동차를 몇 대 만들고 몇 대 팔든지는 중요하지 않아. 일단 성장하는 회사고 전기차 시장을 이제 만들어가는 회사니까 닥치고 주식 사 약간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최근에 나온 뉴스들 보면 생산량, 인도량이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다. 이러면서 또 주가 조정받는 거 보니까 이거는 전통적인 자동차들 주식 사람들이 이제 사고 팔고 할 때 맨날 뭐 생산량, 인도량 뭐 이런 거였는데 이게 이제 테슬라한테도 적용이 되네. 그러면서 그러면 다시 조금 밸류에이션이 낮아져야 되는 상황으로 간다는 건가? 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성장주에서 블렌드로 바뀌는 거죠. 성장주에서 가치주로 바뀌는. 그러니까 기대치가 높은 만큼 실망감도 크기 때문에 2, 3년 동안 기대감이 컸죠. 그 기대란 것이 그 테슬라의 가치였어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사실 기대가 컸어도 별로 실망시킬 게 없었는데 근데 지금은 기대했던 숫자들 이런 게 안 나오면 이제 바로바로 실망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바뀌는 거죠. 그게 이제 사실 커머니티로 가는 거죠. 자, 아까 한말로 그렇죠. 내구재. 냉장고, 세탁기, 텔레비전 이런 자동차도 뭐 5년 10년마다 한 번씩 이제 바꾸는 내구재니까 어쩔 수 없이 안 좋은 얘기는 많이 하셨는데 하지만 이걸로 돈은 벌 수 있다. 그렇습니다. 근데 10년을 가지고 있을 정도의 그런 매력은 없다. 저는 10년까지는 아니지만 당분간은 2, 3년 정도는 굉장히 2, 3년까지만 해도요. 뭐 돈만 벌어주면 좋죠. 그렇죠. 여러분들 돈 많이 버시면 테슬라가 뭐 저가 부정적인 얘기든 긍정적인 무슨 상관입니까? 그죠? 많이 버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몰빵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약간 좀 자동차 이야기 나와서 좀 한국 현대기아차 좀 이야기를 해볼게요.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이야기 많이 들리거든요. 이제 미국에서 현대차, 기아차의 그 전기차들이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잘 팔리고 있다. 근데 이제 해외에서 볼 때 현대기아차 입지가 실제로 우리가 안에서 느끼는, 우리는 약간 그런 거 있거든요. 뭐 국뽕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이제 우리나라 애국, 약간 이런 정신이 좀 담겨 있다 보니까. 근데 미국에서 볼 때는 어떻습니까? 냉정하게 보면. 근데 어쩔 수 없이 이제 한국 너무 많이 좋아졌어요. 진짜로요? 이미지가 너무 많이 좋아졌고 거기에는 한류의 영향도 있는 것 같고 현지에 대한 로컬리제이션, 그러니까 도요타의 전략을 쓴 것 같아요. 도요타 하면은 일본 차잖아요. 근데 이미지는 아메리칸 플래그인 거예요. 진짜 도요타 트럭에다가 뒤에다가 미국 국기가 항상 붙어 있습니다. 이렇게 마치 도요타를 사면은 미국 아메리칸 메이드고 아메리칸 잡이 만들어진 거고 그런 이미지를 많이 했어요. 근데 사실
차의 퀄리티가 너무 좋아졌어요. 저도 사고 싶어요. 지금은. 오, 현대기아차 뭐 예, 아이노 그 전기차. 아이오닉. 예, 근데 예, 그런 거 네. 저도 사고 싶을 정도로 전기차가 테슬라보다 저는 좋아요. 테슬라보다 예. 이 현대차가 만든 차로서의 전기차가. 예, 품질이나 이런 거 그러니까 보면 차로 보면은 예, 차로서로 예. 보면 예. 예, 차로 보면은 사실 그 기어 박스나 이런 게 참 좋고 네. 긍정적 평가하나 우리가 생각하는 그 정도 수준은 아니다. 현대차에서 네. 왜 그런 뭐냐면 현대차의 로고가 있어요. 예. 이게 이제 고급화된 것이 제네시스인데 제네시스죠. 제네시스도 너무 좋은데 네. 제네시스의 마크를 떼고 타는 사람이 많아요. 아, 미국에서요? 아직도 디자인은 닛산 웬만한 렉서스보다 훨씬 좋은데 좋죠. 예. 너무 이쁜데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 이거는 자동차 품질이 문제가 아니라 엔트리카라고 생각하는 아직도,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아직도. 제네시스까지도 로고를 떼고 탄다고? 이거는 좀 충격적인데. 그렇죠. 이제 뭐 저는 이제 도로에서 보니까 네. 이제 자동차 자체가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차는 이미 고급화가 됐어요. 그렇죠. 예. 품질은 좋아요. 근데 이 현대의 이미지가 아직도 변하고 있어요. 좋게 좀 더 그래도 좋게. 좋게는 변하고 있는데 예. 아직은 조금 갈 길이 좀 멀다. 있다. 약간 이런 그게 느낌. 이제 무형의 자산. 자산이 있어야 되는 거죠. 딱 현대의 이미지는 아직도 엔트리에 가까운 그리고 엔트리에 가까운 3만 불짜리 차들이 많습니다. 뭐 사실 엔트리가 맞기는 맞죠. 예. 예, 그렇게 시작을. 근데 거기서부터 그걸 이제 쭉 올리면은 뛰어넘기 위해서 이제 제네시스 브랜드를 만들어서 좀 성공적으로 잘 하고 있는 건데 예. 아직도 그래도 조금 벽이 좀 있다. 아직도 마음의 벽. 자랑스럽게 타지는 못한다. 하이 퀄리티로. 그것만 조금 더 뛰어넘으면 그렇죠. 왜냐면 현대자동차가 네. 놀라지 마십시오. 예. 그 P 레이쇼, PER이라고 하는 게 몇 배인지 혹시 퀴즈. 저는 한국 주식을 안 하기 때문에 네, 모르시죠? 모르겠습니다. 예. 현대차 PER이 항상 4배, 5배입니다. PBR 아니고 PER이.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목표 주가 PER이 7.5배 막 이렇게 나와요. 그렇죠. 목표가 7배예요. 7.5배도 너무 너무 말이 안 되는. 최소 10은 돼야 되지 않나. 10, 12는 돼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 코스피 평균이 뭐 한 9배, 10배 뭐 이렇다 쳐도 거기보다도 현대차는 훨씬 더 못해요. 항상 그래 왔고. 한 가지 문제는 있어요. 이제 노동의 유용성이나 고용 시장의 어려움이 분명히 노동자들이 있겠죠. 근데 옛날에 몇 년 전에 파이낸셜 타임즈에서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제 얘기가 아니라 각 완성차들의 공장 평균 노동 임금을 따져봤어요. 절대적인 가치예요. 오해는 마십시오. 네. 도요타가 34,000불이에요. 평균 노동자 임금이. 네. 그러니까 GM이나 포드 이런 데가 4만 불 조금 밑에. 네. 그러니까 공장 노동자 있잖아요. 현대 노동자 거기 저 뉴지애나인지 뭐 있는데 거기 엘라바마 35,000불, 4만 불 받고 공장에서 뚝딱뚝딱 만듭니다. 네. 그 위가 잘 기억이 안 나고 BMW가 68,000불이에요. 네. 현대 기아차가 85,000불입니다. 요거는 이제 뭐 상대적으로 누가 이제 달리 생각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생산성이 가장 좋은 것이 BMW하고 멀세디거든요. 멀세디 벤츠거든요. 그건 좀 비싸게 파니까. 예, 생산성이 높잖아요. 프리미엄, 그러니까 가격을 붙이니까 이미지도 그렇고. 근데 이거를 그 갭을 조정해. 저는 공장 노동자가 적게 받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갭이 있어요. 그거는 무형 자산이에요. 그러니까 공장 노동자들이 뭐 8만 불을 받든 10만 불을 받든 다 좋은데 그러면은 그만큼 많이 남기거나 잘 팔거나 이렇게 해서 좀 부가가치를 많이 쌓아야 되는데 상대적인 부가가치 대비로는 아쉽다는 거죠. 그래서 내 프로핏 마진이 적을 겁니다. 맞습니다. 이익률이 굉장히 낮죠. 하나 팔면 얼마 남지 못할 거예요. 그게 이제 사실 경영하는 입장에서는 뭐 다른 얘기하면 여기 쿠팡도 마찬가지고 매니지먼트 그 경영진에서는 고민거리일 거야. 이 지금 너무 띵하니까 남는 게 부가가치를 많이 만들어줘야
주가에 팍팍 작용하거든. 그렇죠, 기대치가 그렇죠. 커지거든요. 이익률 이게 지원회사. 이익률이 낮은 게 두 번째 문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맞습니다. 네. 그것도 절대적인 영향이 있죠. 네.